약을 잘 쓰고 흡입제도 정말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천식이 좋지가 않아. 이런 이유들 10가지 정도 정리해 드리고 해결책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천식 COPD 센터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자, 천식 환자분들 증상 너무 힘드시죠? 막 매일 기침 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쌕쌕거리고 숨차고. 그런데 약을 내가 분명히 잘 쓰고 있는데 이 증상이 없어지지가 않고 중간중간에 너무 자꾸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하신 분들 이런 이유들 10가지 정도 정리해 드리고 해결책도 가능한 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오늘 강의들의 10가지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흡입기 사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쓰는데 기술적으로 잘못된 방법, 효과 떨어지겠죠? 두 번째로는 흡입 스테로이드는 꾸준히 매일 계속 써야 됩니다. 누적 효과예요. 증상 없을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증상 좋다고 안 쓰고 가끔 쓰고 이거 별로 괜찮은데 이러면서 안 쓰고 이러면은 절대로 조절이 안 되죠. 세 번째로는 천식은 환자의 90%는 비염이 동반돼 있어요. 코가 안 좋아요. 그래서 코 치료를 안 하면은 이것 때문에 천식이 계속 나빠지고 정말로 기침 가래도 유지된다. 즉 비염과 천식은 하나의 병이기 때문에 천식 치료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비염 치료를 꼭 같이 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천식과 비슷한 병들이 있어요. 우리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 담배 오래 피우신 분들 생기는 거 있잖아요. 숨차고 또는 뭐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것도 있고 심장이 나쁜 분들도 이렇게 숨차고 쌕쌕거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천식이 헷갈리니까 다른 치료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대 기능 부전. 성대가 기능이 이상하면 이것 때문에 여기서 쌕쌕거리는 소리도 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숨차고 힘들 수가 있어요. 천식과 다른 병인데도 말이죠. 그다음에 6번째는 비만. 비만 자체가 있으면은요, 천식 자체가 조절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비만 자체 때문에 숨 쉬기도 힘들고 쌕쌕거리고 이것 자체가 또 천식과 유사한 호흡곤란과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째, 숨겨진 알레르기. 즉, 내가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라든지 곰팡이, 어떤 향초 이런 거 막 몸에 좋다고 향 피우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원인들,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런 모든 것들이 조절이 안 될 때 천식이 조절이 안 될 수 있고요. 8번째는 직업적 천식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뭐 커피 바리스타예요. 근데 커피 분진에 대한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서 그것 때문에 천식이 계속 심해져요. 어떤 화학 공장에 일하면서 거기서 일하는 페인트 냄새, 다양한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 직업과 관련된 물질들이 나를 계속 아프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해도 그게 노출을 너무 많이 하니까 조절이 안 되는 거. 9번째, 공황 발작 및 과호흡. 이거는 천식이 아닌데 천식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즉 매일 숨이 차고 답답하고 막 이게 너무 힘들다고 와요. 그래서 천식이냐, 천식약 해도 안 돼. 이거는 진단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 호흡곤란이 시민성, 스트레스로도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마지막 10번째, 천식인데 천식 자체가 그냥 너무 심해서 어떠한 먹는 약, 아무리 흡입 스테로를 지금 위해서 흡입기도 잘 사용하고 꾸준히 매일 사용하고 어떤 걸 다 하더라도 조절이 안 되는 천식이 있어요. 지금 10번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중증 천식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내가 약을 잘 먹고 흡입제를 열심히 잘 쓰고 해도 왜 안 될까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일반 약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젠 새로운 약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걸 생물학적 제재라는 거고 대표적인 약 중에 파센나나 호상구를 죽이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제들을 쓰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더 자세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흡입기 사용 기술이죠. 그래서 흡입기는 이렇게 쫙 흔들어 칙칙 뿌리는 이런 정량식 흡입기, MD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프레이. 또 하나는 가루가 있어서 가루를 빨아 마시는 그런 흡입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방법이 잘 못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방법은 제가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이라는 유튜브에 정말로 모든 흡입기에 대해서 사용법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런 스프레이, 정량 분무 흡입제 이런 약들은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칙 나오는데 이거를 동시에 흡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칙 뿌리고 나중에 흡입한다든지 아니면 먼저 흡입을 숨을 다시고 칙 뿌린다. 이러면 이 약이 폐 끝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약이 폐 끝까지, 기관지 끝까지 이게 약이 가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러한 스페이스라는 흡입 보조 기구가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하시면은 어려운 거를 극복하고 잘 쓸 수 있는데 이 외에도 여러 상황 단계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단계별로 제대로 흡입 사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루로 된 흡입기가 있어요. 이거의 가장 흔한 오류 중에 하나는 이게 가루는 세게 흡입해야 되거든요. 정말 왜냐면 우리 밀가루 이렇게 반죽할 때 이렇게 쫙 뿌리잖아요. 우리 셰프들 살짝 밀가루 가루 덩어리를 툭 떨어뜨리면 덩어리처럼 떨어지면 세게 스냅을 빡 주면은 가루가 쫙 낱개로 분리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흡입기 안에는 가루가 뭉쳐 있거든요. 이거를 낱개 가루로 쫙 분사하려면 처음에 시작할 때 세게 뿌려야 되는데 이거를 살살 뿌리면은 가루가 덩어리처럼 입에 들어가서 폐로 안 들어가. 그래서 이런 어떤 방법들을 하나하나 잘 배우셔야지만 이 약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제일 흔한 겁니다. 이게 내가 흡입기를 제대로 방법 쓰는 거 있는 거 확실해? 라는 거를 정말 몇 달에 한 번씩 꼭 생각해 보시고 우리 유튜브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 찾아가셔서 사용법을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약물 순응도죠. 정말로 이 흡입 스테로이드 우리 김영찬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 흡입 스테로이드 현실 환자에서 증상이 없을 때도 매일 써야 돼요. 이건 양치질 같은 거예요. 증상이 없을 때 없으라고, 잇몸병 없을 때 없으라고 양치하는 거. 증상 있을 때 양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에 바르는 세럼 에센스나 영양 크림 같은 거예요. 피부 트러블 없을 때 없으라고 쓰는 거지 증상이 피부 트러블 있을 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흡입 스테로이드는 많은 분들이 증상 있으면 쓰고 없으면은 안 써요.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증상이 없을 때 천식은 평생 가는 거니까 정말 꾸준하게 계속 건강을 관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식은 고혈압처럼 또는 잇몸 피부처럼 평생 관리하는 약으로 꾸준히 쓰시는 게 좋다. 두 번째로는 이 스테로이드 하면 부작용이 많다. 스테로이드 이거 애들 키도 안 자라고 몸에 안 좋은데 이걸 어떻게 써? 이러면서 어떻게든 빨리 끊으려고 심하지 않으면 참고 적게 쓰려고. 흡입 스테로이드는 대부분은 내가 삼켜도 정말로 몸에서 분해돼서 간에서 분해돼서 없어지는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전신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이런 공부심 갖지 마시고 꾸준히 매일 쓰시면은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한 삶을 미래 100세까지 건강한 폐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꾸준히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동반질환, 특히 코 말씀드렸죠. 이 천식 환자의 90%는 비염이 있어요. 그런데 코 막힘 이런 데 눈 가렵고 코딱지 있고 코가 뒤로 넘어가고 이거 자체가 또 기침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천식 치료만 하고 코 치료를 안 해. 왜? 익숙하니까. 이 코 막힘 요거는 그냥 힘들지 않고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것만 해. 그러면은 천식 자체가 조절이 안 돼요. 왜? 염증이 여기 있는 게 계속적으로 영향을 줘서 천식 염증을 계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코가 또 뒤로 자꾸 넘어가서 이게 코 가래가 되고 기침도 유발하는데 난 천식이 조절 안 되는 줄 알고 코 치료를 안 하고 계속 천식만 더 먹는 거예요. 기침 가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천식 환자의 대부분은 비염 치료. 그럼 비염 치료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코에 뿌리는 역시 비강분물 스테로이드. 역시 안전하고 평생 매일 써도 되고 만 2살짜리 애부터 아주 어르신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천식 흡입제와 같이 증상이 없을 때 없으라고 꾸준히 매일 써주셔야지만 천식이 잘 조절됩니다. 그 다음에 비염보다는 훨씬 드물지만 위식도 역류증 있죠? 위산이 막 올라오는 거. 이것도 천식 악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는지는 여러분의 전문 선생님 찾아가셔서 함께 있는지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다른 폐질환과 심장질환. 천식이 가장 비슷한 병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COPD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은 좀 아주 가까운 친척 사이여서 사실은 둘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순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은 약간 치료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숨 차신 분들 있죠. 담배 오래 태우셔서. 이런 분들은 좀 천식 중심보다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심의 기관지 확장제 치료를 더 열심히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거를 좀 이해하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지가 망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폐렴을 심하게 앓았든지 결핵을 앓았다든지 이유 모르게 그런 분들은 거기서 계속적으로 가래가 나오고 몇 달씩 가래 나오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해요. 기관지가 망가져서 흐물흐물 늘어난 병. 이거는 천식과 다른 병이기 때문에 역시 다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부전 있죠?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폐에 물이 차고 역시 폐가 부어요. 물로. 그러면 이것도 또 기침, 가래, 심하면 우리 호흡곤란, 쌕쌕거림, 천명음, 누우면 숨차고 밤에 잠 못 자고 거의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부전도 어떻게 보면 심장성 천식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는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는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있는 경우는 천식 자체가 더 심하게 조절이 안 될 수 있고요. 자, 다섯 번째,
성대 기능 부전. 그래서 이거는 천식은 주로는 숨을 내쉴 때 쌕 소리가 나요. 근데 성대 기능 부정은 숨을 쉴 때 여기서 이런 소리가 나요. 뭔가 숨을 쉴 때 성대가 벌어져야 되는데 좁아지는, 그래서 숨을 잘 안 쉬어지게 되고 쌕쌕거리가 뭐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기침도 이게 완전 다른 병일 수 있죠. 또 하나는 어르신들 중에 숨 쉴 때 여기서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날 수 있거든요. 점막도 늘어지고 성대 기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쌕쌕 소리 나니까 천식이라고 생각해서 약을 계속 쓰는데 알고 보면은 천식은 아니고 그냥 여기서만 쌕쌕 소리 나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오히려 천식을 너무 과하게 치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대 쪽에서 쌕쌕 소리가 나는지, 여기에 기능적 문제가 있는지는 이거는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 가보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언어 치료, 호흡제할 치료를 받으셔야지 이 성대 기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비만이죠. 지방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천식을, 염증이 아무리 스테로이드, 흡입 스테로이드 써도 조절을 못하게끔 만드는 중추천식의 가장 위험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비만이 있으면은요, 이 가슴, 벽, 온갖 군데 살이 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폐를 눌러서 숨을 더, 그리고 우리 밥 많이 먹으면 숨 차잖아요. 배에 이렇게 지방이 많으면은 이 지방이 폐 횡격막을 눌러서 폐를 압박해요. 그러니까 밥 많이 먹고 숨 찬 것처럼 항상 뱃살이 나온 분들은 숨이 차. 그리고 여기서도 몇 킬로가 막 폐를 누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비만 자체가 있으면은 숨이 차고 쌕쌕거릴 수가 있어요. 천식이 없는 환자도.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 차고. 그러니까 비만 자체가 천식과 헷갈릴 수도 있고, 비만 자체가 천식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천식 환자는 절대로 살찌시면 안 되고 살 무조건 빼셔야지만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이죠.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 예를 들어서 막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알레르기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 환경에 그게 너무나 많으면은요, 아무리 약을 써도 잘 조절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너무나 개고양이 막 매일 침대에서 같이 자고 이러면은 절대로 조절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비염도 같이 나빠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헤파 필터가 있는 청소기를 쓴다든지, 또는 공기청정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관리에 잘 신경을 쓰셔야지만 천식이 조절이 될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나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향초, 미세먼지의 정말 끝판왕이죠. 절대로 집에서 초나 향, 이게 불로 태워서 하는 향들 태우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거 환경 개선에 뭐 냄새만 좋은 거지. 너무나 안 좋은 거고, 방향제도 화학물질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상한 화학물질들이 여러분들의 천식과 기관지염증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직업적 요인.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제일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이 직업에서 노출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공장이나 화학물질을 다루는 그런 여러 가지 직업들, 미용사도 포함해서 페인트, 자동차 도색하시는 분들, 더 나아가서는 바리스타, 이런 분들 커피 자체에 대한 분진의 알레르기, 그다음에 제빵사, 밀가루 분진의 알레르기, 이런 것들은 그러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걸 피하면은 내가 생계에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지만 분명한 거는 직업에서 노출되는 다양한 물질들이 거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겨서 천식을 악화시키고 이게 조절이 안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환경에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그로부터 회피, 필요하다면은 환경관리, 공기청정기, 환기, 뭐 아주 밀폐되는 분진 마스크, 우리 공사장에서 쓰는 마스크들 따로 있거든요. 일반 그 미세먼지 마스크 말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쓰시면서 업무를 하셔야 되고, 정 안 되면은 부서를 옮기든지 직업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이 직업적 요인에 대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의심을 하고, 이런 경우 중천식의 아주 위험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9번째, 심리적 요인이죠. 이거는 천식이 아닌데 천식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 호흡곤란 하면은 다 천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상당 부분은 이게 심리적 불안장애죠. 이렇게 막 공황장애처럼 막 죽을 것 같고 막 숨 못 쉬고 이런 극단적 상황이 아니더라도, 불안장애 있는 분들은 그냥 갑자기 막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요. 화병 있는 어르신들 아우 답답해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한숨 쉬고, 이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 요인을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천식이라고 오인하고 천식약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좀 알으셔야 되는데, 천식 같은 경우는 주로는 막 뛴다든지, 그죠? 헉헉거리고, 아니면은 새벽에 나빠진다든지,
또는 아까 어떤 특정 알레르기 물질을 노출된다든지 감기 걸린 후에 심하게 천식 호흡곤란이 생기고 호흡곤란으로만 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 대부분 기침가래가 동반이 돼요. 근데 이 불안장애 때문에 호흡곤란이 생기는 경우는요, 기침가래 없이 숨만 차요. 그리고 막 뛰다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대부분 멍 때리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TV 보다가 갑자기 숨이 차기 시작하면서 자꾸 숨이 안 쉬어져요. 그다음 느낌이 뭐냐면 숨을 쉬어도 숨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시원하지가 않아. 끝까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숨을 크게 심호흡을 쉬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건 천식이 아니라 불안장애 가능성이 있죠. 정신과 약 드시면은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천식과 헷갈리는 병이니까 꼭 생각해 두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천식 중에 진짜 천식이죠. 이거는 흡입스테로이드 용량이 안 맞으면, 이건 이제 아까 10가지 원인에 포함은 안 시켰지만 용량이 맞지 않는 경우도 악화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흡입스테로이드는 저용량, 중등용량, 고용량 이렇게 나누는데 고용량을 정말로 조절 안 되면 써야 돼요. 고용량도 안전해요. 그런데 천식은 조절 안 되고 자꾸 나빠지는 불구하고 계속 저용량만 쓴다. 아니면 의사가 고용량을 쓰라고 해도 환자가 스테로이드 불안증 때문에 올리지 않고 계속 낮게만 쓴다. 이런 경우는 천식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량을 써야지, 용량이 맞아야지 천식이 조절될 수 있는데, 고용량을 정말로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순도 높게 모든 환경도 개선하고 청소도 잘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쌕쌕거리고 기침하고 잠 못 자고 중간중간에 계속 스테로이드 먹어야 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진짜 중증천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 천식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이런 중증천식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정말로 답답한 거죠. 진짜 모든 걸 다 해도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약을 쓰냐면 생물학적 제재라는 정말로 최근에 나온 약들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대부분은 호상구라는 염증 세포가 있거든요. 백혈구. 이 호상구라는 이 세포들이 정말 염증을 너무너무 많이 일으키고 약에 안 죽어요. 조절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들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제재 주사에 대해서는 역시 제가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 유튜브에 자세한 소개를 해놨고요.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파센나라는 주사가 있겠고요. 그 외에 신케어 누칼라라는 제품도 있고 또 듀피젠트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졸려란 약도 있죠. 가장 오래된 약이죠. 이러한 다양한 약제들이 항상 환자들마다 효과가 있는 약들이 또 달리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음 강의 때 자세히 드릴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약을 잘 쓰고 천식, 흡입제도 정말 잘 쓴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천식이 좋지가 않아. 여기에 대한 10가지 예시를 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진짜 천식 환자에게 뭔가 치료가 잘못되거나 뭔가 치료를 잘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천식이란 게 아니고 다른 병이 조절이 안 돼서 또는 다른 병과 헷갈려서 정말로 우리가 천식이 조절 안 된다고 착각했는 그런 2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 주셔서 여러분께서 더 정확한 치료와 더 올바른 약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강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시원하게 숨 쉬면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